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길입니다. 자, 2월 경마입니다. 네. 이제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 1월 마지막 주 경마를 하고 구정으로 한 주 쉬고 한 열흘 쉬었습니다. 네. 그렇죠? 경마 끝나고 일요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푹 쉬고 이제 다시 2월 경마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기는 좀 그렇네요. 저희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정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정 서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고, 하여튼 인사를 들었으니까 복은 어쨌건 많이 받으셔야죠. 새든 아니든. 저는 복 말고요, 그냥 돈 많이 따십시오. 그것도 복입니다. 그쵸? 돈 따는 것도 복이고. 돈복. 돈복. 그래도 인사 한마디 하시죠, 우리 원의원도. 네, 1월 한 달간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집중도를 좀 많이 상당히 좀 올려놨었고, 나름대로 적중이 좀 이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어떻게 보면 메인 경주든 승부 경주든 좀 더 신중하게 잡았었던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016년도가 될 것 같은데, 초심 잃지 않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한 해를 여러분께 한번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적중으로 인사뵙기를 기도드리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신명원의원도 한마디 하시죠. 저야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결과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나 좀 구정 전에 좋은 걸 못 들어서 저도 구정 때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어쨌건 새롭게 시작한 또 한 해니까 잘 하도록 하겠고요. 또 2월부터는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레이팅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올해 좀 많이 바뀝니다. 저희 예상들도 좀 힘들어지는 게 그 레이팅이 바뀌고 그러면서 격차가 좀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너무 기승기수한테 또 많이 이렇게 기울였다가 우리 좀 뒤통수도 맞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말의 능력이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 능력차가 없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전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배당들이 그만큼 나오는 만큼 이유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배당을 잡아드리는 그런 2016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레이팅 제도가 좀 바뀝니다. 네. 좀 더 촘촘하게 이제 네. 짜여지기 때문에 마필의 어떤 능력 격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경주 자체가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로 펼쳐질 것 같고,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면은 마필의 능력이 비슷하다,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휴장 전에도 배당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상당히 높고, 제가 이제 휴장 때 마사의 관계자와 그 점심 식사를 할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마사의 그 핸디키퍼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여하튼 마사에서도 그 레이팅을 수정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경마가 좀 더 코차 목차 이런 어떤 박진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어떤 승부, 그런 거를 마사에서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를 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예전같이 빨간색, 소위 말해서 깜빡이 배당, 네, 그렇죠. 깜빡이 배당에 몰빵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자금을 좀 줄여서 막것으로 좀 넓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사에서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너무 이제 작은 거 같고 크게 막 때리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잘 나눠서 배당을 먹는 거. 그러니까 맞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대기에 배팅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전부 다 단속하기에는 솔직히 어렵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거를 이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혼전도를 굉장히 편성 자체를 그렇게 편성을 만든다면은, 배당이 나온다면 그 맞대기 쪽에 이제 예전같이 몰빵, 소위 말해서 한 경주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맞대기 안 하고 터지니까, 또 맞대기 그렇죠, 배팅은 100배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그러한 어떤 경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사에서도 그렇게 일단 편성조차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든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여하튼 뭐 한 주 쉬고 경마가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주도 우리 휴장 전에 굉장히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편성 눈에 띕니다. 일단은 뭐 그 배당판에서 팔리는 저배당 막건보다는 좀 삼복승 최근에 삼복승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배당말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삼복승이나 이런 중고 배당 위주로 해서 한번 경마를 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뭐 휴장 전의 뉴스는 이제 뭐 벌마의 꿈, 벌마의 꿈이 그 부담 능량 고부중에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또 우승을 했던 그런 경주가 있었고요. 금일 준비한 승부 경주가 이제 전반부 3, 4, 5 경주가 있고요. 후반부에 7, 8, 10 경주가 있습니다. 총 부산 11개의 경주가 시행되는 자 2월 뭐 첫째 주죠. 그렇죠. 뭐 숫자상 뭐 그러네요. 하여튼 뭐 2월 경마 시작됐으니까 하여튼 뭐 잘 해보겠습니다. 뭐 하단에 또 자막으로 승부처 나가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1경기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는 경주거리 1000m로 펼쳐집니다. 국산 육군 레이스 총 12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경주에는 인기마들은 있는데 어떤 인기마를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한 경주가 아닌가. 안쪽과 외곽에 기대주 신예마 2마리가 있고요. 기존 뛰었던 말 중에서 이제 4번마 새벽스타가 있는데 일단 뭐 4번마 새벽스타가 그래도 실전 뛰어봤던 말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데뷔전에서 약간 늦은 발주 이후에 몰아내면서 선행권을 갔습니다만은 중간 이후에 엎었던 블루캣과 승전필사에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3차 다시 한번 말끔한 개수가 올라갔고 자 안쪽에 뭐 시네마가 있고 외곽에 시네마들이 있습니다만은 시네마들이 아직 뭐 스타트 능력 자체를 완벽하게 검증됐다라기보다는 일단 따라가보는 수준이고 4는 일단 한번 앞에 나가면서 깨지긴 했지만 3차권까지 성적표를 보여줬고 또 여기에 꾸준하게 외측 병합죽을 통해서 이 말이 발을 좀 못 바꿨는데 요번 새벽 죽을 때 보니까 발까지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라 휴장 기전에 좀 배가 고팠던 박근만 기수가 되던 안 되던 요것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번마 새벽스타를 말씀드립니다. 박근만 기수가 데뷔전에 한번 타봤습니다. 아쉬운 3차에 머물렀는데 한 번 더 박근만 기수에게 기회가 왔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승부하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 뭐 게이트도 4번 게이트라면 초반에 때리고 나갈 공산이 높고 뭐 안쪽에 1, 2, 3 유럽 마필들 안쪽에 있습니다만 뭐 초반에 선행 받는다면은 충분히 한 바퀴 승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선행 가는 조건에 400마 새벽스타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에 1번마 승리 축제라는 마필이에요. 이쿠야스 기수가 이제 주행 검사를 실시를 해놓고 지금 김용근 기수 한 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게 스타트가 주행 검사에서 요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전에서는 더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벽 스타가 선행을 가면 그 바로 뒷선에서 꼬리를 물고 쫓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같이 뛰었던 주행검사 당시에 어떤 상대마였다라고 한다면 벌마의 꿈과 비트블레이드예요. 물론 착 차이는 많이 났었습니다만 자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던 마필들과의 주행검사에서 가볍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 좀 더 보일 수 있겠다. 1번마 승리축제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배당판의 어떤 인기도 종합지상에는 이제 1번, 4번, 12번 3파전이 이제 3마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배당판도 3마리 안에서 이제 배당판이 이제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승리축제 그리고 4번 새벽스타 2마리가 이제 초반에 선두권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외곽에 있는 매드파워란 마필이 게이트가 바깥쪽에 밀려 있는데 주행검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외곽 게이트의 어떤 불리함을 얼마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선행을 받는다면 한 바퀴 승부 가능한데 그렇죠. 초반에 4가 밀고 나가서 레이스를 주도할 때 외곽에서 어떠한 전개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보병만두는 지금 이상형 마방입니다. 27조 이상형 마방인데 이 마방에서 지금 6번 청춘대로라는 마필가 2마리를 동반 출전을 시켰어요. 자 외곽에 있는 데스티니 자 데뷔전 한번 뛰었는데 데뷔전에서 2선 전개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그 최대 기수를 교체를 했고 직전에 데뷔전 고삐를 잡았던 기수가 유현명인데 유현명 기수가 지금 매드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병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복병만은 이제 삼복승용 근데 한번 언급드리겠는데 일단 데스티니란 마필이 외곽에서 한번 빠르게 선입권 전개를 펼쳐준다면은 이 마필도 충분히 복병권 이변마 배당 쪽에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번 승리의 축제, 4번 새벽 스타 2마리, 인기마 2마리와 배당마는 야라나 데스티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경주별로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삼복승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잘 안 했어요, 사실. 네. 삼복승은 안 했고 점배당 막건 팔릴 때만 1점대 이런 거 그냥 이거 때리기 뭐하다 그럴 때만 삼복승을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배당판을 보니까 그 복승식 배당의 어떤 그 돈을 훌쩍 넘었어요. 삼복승이 그만큼 배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경마장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999 100배 200배 터졌을 때 소리 지르고 돈 찾는 사람들은 거의 삼복으로 요즘 복승식으로 돈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두 개 놓고 여러 방을 사도 환수가 되니까 삼복으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고배당을 많이 잡아요. 네.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삼복승으로 한번 주목할 마필들까지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번 경주는 이제 8번 마 중앙대로 7번 슈 스페셜 루키 여기에 6번 메이저선 중간에 있는 6, 7, 8 세 마리가 인기를 모으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네, 일단은 19조가 나왔기 때문에 19조가 어떻게 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일단 8번마 중앙대로가 계속 인기마로 지금 3번을 주목받고 깨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될 텐데요. 특히나 지난 경주는 이 메이저선한테 깨질 때 자체가 발주하면서 말이 안쪽으로 급격하게 사행을 했고 임성식 기수가 전혀 제어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 4코너 지점에서 4선 외곽을 정말 크게 돌고도 마지막에 여력을 남기는 3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주가 나왔다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림이었고 이번엔 이제 거리가 1200입니다. 그리고 안장도 유현명 기술 교체가 됐고요. 새벽 쪽의 모습 자체는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번에 발주련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유현명 기수가 직접 원정까지 갔고 지난 경주 어쨌거나 경주 그림만 본다라면 물론 이제 메이저선 더 뛰겠습니다만은 중앙대로가 이번에는 정상 발주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중앙대로가 지금껏 인기만 늘어졌는데 이번에 첫 입상에 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경주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인기순위 2위로 팔렸는데 발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주만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직전에 어떤 아쉬움까지 만회하면서 세 번의 경주 동안 아직까지 입상이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한번 첫 입상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인기마로서 이제 6번, 7번, 8번이 팔릴 텐데 원정일이 좀 집중하고 있는 마필은 12, 이 골든레오라는 마필입니다. 이 3조 5문식 마방에서 이제 박근만 기술을 데뷔전 때부터 쭉 기승을 시켜놓고 있다가 지난 경주는 사실상 박근만 기수의 어떤 말몰이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곽 4선으로 돌았고요. 라스트에서도 느낌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장 교체를 했고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좀 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능력마들의 어떤 혼전 구도 속에서 그 막권을 깰 수 있는 마필은 12 골든레오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골든레오 두 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박근만 기수가 이제 호흡을 맞췄었고 이번에 이제 트위스트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3조 5문식 마방의 주전 카드 아닙니까? 트위스트 기수. 그렇죠. 자, 이번 경주 골든레오가 외곽에서 얼마큼 또 일찌감치 선두권에 또 가담할 수 있을지 가담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요. 일단은 8번마 중앙대로 그리고 12 골든레오 이 두 마리를 말씀드렸고 저는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7번 스페셜 루키가 신마입니다. 19조 마방의 망아지인데 요게 김용군 기수로 이제 기술을 교체를 하고 나옵니다. 자, 9천만원짜리 매니피자마입니다. 사실 매니피자마 치고는 매니피자마는 기본적으로 억이 넘는데 이건 9천만원 짜리입니다. 조태원 마주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조태원 마주가 두 마리를 꺼내놨죠. 외곽인 트리플 퀸즈라 마필가 두 마리 꺼내놨는데 스페셜 루키가 이제 최상현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고 이번에 김용근이가 이제 데뷔전 준비를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뷔전에서 19조 마방 승부를 하는 마방이니까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스페셜 루키의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복병마를 한 마리 딱 꼽자면은 그 라이스 마방 자체가 이제 그 데뷔전 승부를 또 강하게 하는 집이에요. 네, 그렇죠. 1번마 사이런트 라고란 마필이 좀 수상은 한데 이게 이제 1번 게이트의 자 보렐리 기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무리 조교를 캡틴이지하고 하면서 이제 캡틴이지 외측에서 따라가는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따라가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31점 말들이 대부분 이제 말들이 좀 이상하게 훈련이 좀 강하다 보니까 구보 강구보다 보니까 고개가 좀 높습니다. 이런 말은 1번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딱 선행만은 없거든요. 선행형 스타일은 있지만 보렐리 기수가 만약에 기습적으로 1번 게이트 이점을 차고 먼저 나가버린다라면 이런 게 충분히 배당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마무리 훈련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복병권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 일단 8번 중앙대로 12번 골든레오 그리고 7번 스페셜 루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승부처로 갑니다. 3경주 1200m 6등급 레이스고요. 자 이 3경주, 4경주, 5경주가 전반부 준비한 승부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열겠고요. 자 이번 경주 3경주 당일날 인기도는 아마 4번 샤프킨이 근소하게나마 조금 더 팔리겠고 그리고 이제 8번 리얼리원 그리고 외곽에 열셋 하늘의 질주 이렇게 세 마리가 팔릴 겁니다. 그렇죠? 48, 13 요 빈틈, 요 48, 13의 틈을 한번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그 마필 한 마리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 최근의 경주에서 보여준 액면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입상이 없는 마필인데요. 바로 1번만 로데오스타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고 싶어요. 자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 바닥권에 있었는데 직전에 어느 정도 끝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마지막에 종반에 올라온 마필 바로 로데오스타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최태 기수가 올라가 있고 1번 게이트 또 범한산업의 유병봉 조교사라면은 뭐 5조 마방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자 1번 게이트의 2점을 살려서 1200m 지난번에 마지막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자 1번마 로데오스타를 신화가 이번 경주 강력한 노린수 복병마로에서 요마필을 한번 현장에서 느낌이 온다면은 뭐 대가리 세워놓고 한번 때릴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로데오스타 일단 제가 먼저 시작하는 첫 번째 승부인데 일단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인기만의 불안 요소가 아니라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전략상 거의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로데오스타를 좀 노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3경주 승부처 첫 번째 승부를 한번 들어갈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4경주입니다. 1300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1300m고요. 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5번마 캡틴 찬스하고 6번마 영광의 신화가 최대 배당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 두의 마필이 뭐 따라가는 전략도 좋고 라스트 걸음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두 마리가 둘 다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임팩트가 있고 뭐 앞전에 딱 갖다 붙어서 라스트까지 힘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정말 폭발력 있는 그런 추입을 보여준다라든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대가 약한 레이스에서 2착 3착을 했었던 물론 상위군에 있는 마필들과 병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정확하게 복귀가 나오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이 9번은 발키리라는 마필이에요. 자 이쿠야스 기수가 좀 요런 게 있습니다. 이 초반에 좀 힘을 아꼈다가 라스트에 빵 몰아서 외곽에 뺑 돌아가지고 라스트에 빵 몰아쓰는 자 그러한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마 이마필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김용근 기술 안장이 됐고요. 외곽을 많이 돌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왜? 앞선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 9번 발키리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를 한다. 9번 발키리를 이번 경주 승부 경주에 기둥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 6조 구용준 마방 자체가 이제 그 데뷔전 승부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마방은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 놓고 때리는 마방인데 일단은 최근 1년 동안의 어떤 전적만 보더라도 22마리의 신마 그 중에 단 한 마리밖에 우승한 마필이 없고요. 나머지 21마리는 뭐 2차권에 들어온 마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은 아닌데 요거 말키리 역시 데뷔전에서는 가는 대로만 탔다면 이번에는 초반에 외곽에서 김용근 등짝에 초반에 일찌감치 선두권에 가담한다면 충분히 데뷔전의 어떤 아쉬움을 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노림수 충마는 바로 9번마 발키리가 되겠습니다. 발키리. 자, 요거 잘 체크하셔서 또 현장에서 한번 원정일 의원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찹니다.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한마리 경주로 짜여져 있고 신병훈 의원이 또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000m답게 선행형 스타일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안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외곽까지 본다라면 이제 9번마 별물이나 뭐 마지막 올라오는 열하나 치스타까지 있습니다만은 9번 11번 게이트보다는 일단 안쪽에 있는 말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경주고요. 더퀸이 승군전의 아쉬움, 2번마 골드선이 이번 경기 승군전, 요러한 가운데서 이제 상대권으로 팔리는 3번마 레이디 챔프를 한 번 더 노리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A급 한방 승부를 들어갔단 말인데요. 옷가메 기수하고 잘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타는 게 아니라 말이 끌리는 기질을 잡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선두권에 붙여가면서 선행마가 아닌 선임마로서의 각질을 지난 경기 완벽하게 보여줬고, 또 이번 경기 또한 옷가베 기수가 직접 마무리 훈련까지 진행을 하면서 승전 필사와 병합 조교까지, 안쪽에 덧퀸이 나가고 골드선이 나가고 여기에 라온베라까지 외곽에서 덮치는 그림, 10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이렇게 치열하다라면은 그 치열한 판세를 이미 겪어봤던 3번 말레이디 챔프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마 깜빡이는 1, 2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 2 중에서 1번은 더퀸이 당일 체중 변동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되, 어쨌건 저는 3번만 레이디 챔프를 놓고 안쪽에 있는 말들 때려놓고 나머지 전개에 따른 어부지리 중배단까지 받쳐가는 첫 번째 A급 승부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더퀸, 그리고 2번 골드선, 3번 레이디 챔프, 요 세 마리가 현장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우리 신병훈 의원이 강력한 배팅의 충마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로 이 3번 레이디 챔프 요마필 놓고 한번 후착을 압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 레이 챔프 요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현장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200m입니다.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11대의 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요 경주도 이제 승군마들과 기존마들의 세력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기 휴양마까지 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뛰는 것 보니까 8번마 승전필사의 거림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겸기수, 그 전에 보렐리 기수인데 좀 말이 부드럽다는 느낌. 지난번에 이제 진겸기수가 의외로 서두르질 않았습니다. 1000m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만 잡고 막 무리하게 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측을 쭉 돌고 직선에서 여력이 남았고요. 특히나 이게 힘이 부족했다라면 안쪽을 기댔을 텐데 외주로를 타고 쭉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일자 직선 주로를 그대로 주파할 정도로 마지막 힘이 붙었던 말. 요번에 이제 거리가 1200인데 뭐 53은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말 강하게 몰 수 있는 오경환 기수, 휴장전에 또 오경환 기수가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경환 기수 스타일하고 잘 맞는다. 몰면 모는 대로 나가고 잡으면 잡은 대로 나가는데, 마무리 훈련까지 오경환 기수가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형 스타일들이 많다는 거, 그 흐름을 한 번 더 활용할 8번마 승전 필사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근의 경주 보렐리 기수, 그리고 지난 경주 진겸이 이제 기승을 해가지고 두 번 연장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주 진겸이 같아서는 종반에 이제 걸음 여유가 많았던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겸이와 오경환 기수의 차이는 역시 미는 힘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자, 오경환 기수 한동안 부상 때문에 말을 안 탔는데 그 휴장전에 복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오경환이가 역시 사실 오경환이가 부산 내려갈 때만 해도 상당한 뭐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부산 뭐 판때기를 한번 뜯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조성곤, 유현명, 그 당시에 이제 김용근 요 3파전의 구도를 오경환이가 가면 뭐 그냥 다 깨겠다라고 봤는데, 처음엔 좀 하다 싶더니 뭐 처음에 좀 하다 싶은. 좀 아닙니다. 오경환이가 악재를 좀 만났죠? 부상? 네. 아니 부상의 악재보다는 19조? 19조의 악재를 만났죠. 19조. 그래요. 여하튼 뭐 오경환 기수 하여튼 뭐 2016년도에는 부산에서 좀 잘 타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도 뭐 상금도 많이 벌어서 하여튼 뭐 서울의 자존심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경환 기수 승전필사였고요. 가시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현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하고 이제 승급전에 와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접전 구도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군에서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7번마 쾌도신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경주 인기 5위권까지 팔렸었던 마필이에요. 현대 복병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의외로 잘 뛰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6군에서 이제 에버인에버라는 마필하고 이제 1과 4분의 3마신 차이에 2차 입상을 하면서 승급전을 가졌던 마필인데 걸음이 늘었습니다. 완벽하게 좀 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자, 선행 출하에도 나설 수가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선임권에서 걸음을 보였었던 적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 김용근 기수 안장이라면 7번마 쾌도신화 현군에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쾌도신화가 총 6번을 뛰었습니다. 1승 2착 2회입니다. 최근 지금 연투하고 있는데요. 최세 기수가 기승할 당시에 인기 1위로 팔리고 10월 달에 부러졌고요. 그 다음에 이쿠이아스가 이제 연달아 때리고 왔고요. 자, 이번에 김용근입니다. 부담년도 52라면은 충분히 선두권 공략을 나가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휘황 공백 갖고 나오는 마필입니다만 기본적인 갖고 있는 어떤 자질,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간다면 한 바퀴 승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바로 3번 원일 루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 주행 재검 시 발군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통과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1번 영원축제라는 인기마가 초반에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원일루키란 마필도 오랜만에 이제 경주에 나오잖아요. 근데 기승기수가 지금 김동영입니다. 아무래도 김동영 기수는 이제 추임마보다는 선행마를 좀 잘 타는 기수로 알려져 있고 또 안쪽 게이트고, 제가 봤을 때 원일루키가 승부가 걸린다 그렇다면 초반에 한번 때리고 나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온다면 선행만 받는다면은 이번 경주 앞선에서 그대로 한번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 저는 공백 갖고 나옵니다만 원일 루키를 여러분들께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8번 승전필사, 7번 쾌도신화, 그리고 3번 원일 루키, 이 3두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명절을 마치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2월의 첫째 주, 또 그리고 둘째 주 경마, 오늘의 메인 승부처는 조금 일찌감치 선정한 7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m 5군 무대고요. 14마리 게이트를 풀로 채웠고 편성 자체가 빡빡하게 구성된 만큼 신병훈도 이번 경주는 빡빡한 메인 승부처, 그 배당의 포인트를 오랜만에 잡고 들어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승부처는 잡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승부처가 있고 또 혼전 속에서 노릴 수 있는 승부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말 그대로 노려야 하는 승부처고 그 승부에 대한 내용, 의욕까지도 확인이 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만은 서 있습니다. 자, 안쪽에선 2번마 테일윈드 19조, 또 3번마 선샤인 알파, 지난 경주 졸전, 여기에 지난 경주 또 역시 아쉬웠던 8번마 끝판질주를 놓고 돌아갈 텐데요. 그래도 저배당 자체가 7배, 8배가 넘을 수 있는 그만큼의 난타전이다. 그런 7배, 8배가 남는 경주에서 7배, 8배를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만큼 불안감이 있고 그만큼 인기마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기마를 무조건 자르느냐? 그게 아니죠. 이런 경주를 위해서 만들고 이런 경주를 위해 때리려고 준비했던 각구실을 놓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번 7경주 신병훈이 후반 경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2경주 내용 확인해서 때릴 거고요. 요거 중반부에 제대로 한번 엎어치면 장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든든한 중배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는 확신 속에 들어가는 이번 7경주기 때문에 신병과 함께 이번 경주만큼은 꼭 함께 해주시고, 명절 전에 아쉬웠던 부분, 또 명절 이후에 새롭게 보답해야 되는 부분, 좋은 선물 가지고 이번 7경주 승부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월 12일 자 금요일 부산 8경주를 원정일 메인 경주로 잡아왔습니다. 단거리 1200m고요. 혼합 4등급 편성 13마리 혼전 구도를 펼쳐지는 레이스입니다. 자, 먼저 승급전을 앞두고 외산군에 올라와 있는 이 8번마 이반질리라는 마필, 자, 혼합군에 올라왔기 때문에 감량을 많이 받았어요. 57.5kg에서 55kg라는 가벼운 등짐을 짊어지고, 자, 사실상 지난 경주 이 앞말 4세짜리가 57.5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느냐. 잘 뛰었습니다. 너무나 잘 뛰었고 뭐 외산마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이 외산마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명히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반질리는 안 빠지는 쌍승식 충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한 방 때릴 수 있는 마필. 자, 많은 방수로 가져가서는 절대 환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한 방을 때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 방을 때려가지고 자, 명절 이후에 첫 메인 경주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하고 혼전구도고 난타전구도고 배당을 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적중 맞추고 이겨놓고 나서 경마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해야지. 원정이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맞출 수 있는 경마 배당이 10배가 됐던 20배가 됐던 단지 한 5배가 됐던 딱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한 방을 노리고 자신있게 8경주를 메인 경주로 잡았습니다. 이반질린을 놓고 쌍승식으로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10배 20배당은 저는 바라지가 않아요. 그런 배당도 나오지가 않고요. 자, 이번 경주 8번마 이반질린 쌍승식으로 때립니다. 쌍승식으로 강력한 한 방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번마 이반질린 쌍승식의 메리트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마음급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1800m 혼합 4등급 메인 경주 원정일과 함께 좋은 적중 딱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마무리를 짓고 자, 2월 구정 지나고 첫 스타트 메인은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경주로 갑니다. 7경주가 이제 신병훈 위원이고 8경주가 원정일 위원의 추천 경주였는데 이번 9경주 다음 또 10경주가 제가 준비한 승부니까요. 9경주 잡고 또 10경주 가야죠. 자, 1400m 4등급 레이스 총 9대 마필 출전하고 있고요. 3번 팬텀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당연히 한번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여기에 5번 에버인 에버 그리고 9번 인더백 이렇게 3마리가 팔리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따진다고 보면은 이제 두 마리가 뭐 승부인데 지금 이게 레이팅 점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지면은 4군 점수하고 좀 달라졌죠. 원래 4군이 60점까지인데 40부터 60까지인데 이제는 4군 점수가 36부터 46 좀 애매하게 이게 점수제가 좀 됐기 때문에 뭐 승군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거나 이제 데뷔전부터 능력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3번마 팬텀블레이드가 아마 최고 인기마. 왜냐면 에버인 에버나 인더백보다 안쪽 게이트를 잡았고 또 단순하게 선행마의 기질은 아니기 때문에 또 선행권에 나갈 수도 있는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입니다만 52.5 또 유현명 기수가 지난번에 이 말의 특성을 잘 알더라고요. 약간 좀 주폭이나 이런 건 좋고 파워감이 좋은데 좀 뻣뻣한 기질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앞에 붙이면서 아주 강하게 몰다 보니까 끝걸음이 어력도 나왔고 또 거리도 1400이고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인게이트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들 많습니다만 3번마 팬텀블레이드가 좀 가장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선행 받는다면 그대로 한 바퀴 승부 가능한 그런 마필을 보여주고 1400m에서도 직전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통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3번 팬텀블레이드 유현명 기수 재기승 속에 다시 한번 앞에 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게이트에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요. 3번마 팬텀블레이드가 선행을 간다라고 봤을 때 5번마 에버인 에버가 바로 따라 붙을 겁니다. 자, 이두가 약간의 경합을 조금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9번마 인더백의 기회가 무조건 온다라고 봐요. 약간의 경합이라면 두 마리 전부 다가 이 질 때의 모습을 보면 물론 최근 모두 우승을 하고 입상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나 이 5번 에버인 에버가 인더백하고 한번 리턴 매치를 펼쳤었던 그런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가만히 보시면 인더백이 상당히 뒤에서 날라오면서 외곽에서 무빙을 하면서 라스트에 아쉽게 착차 없이 지기는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약간의 힘 소진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에버앤에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9번마 인더백을 이번 경기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인더백이다. 팬텀 블레이드라 마필과 이제 5번 에버앤에버가 이제 앞에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말이고요. 여기 또 선행마를 꼽자면은 시급한 요항이나 마필도 초반에 때리고 나갈 수 있겠고, 9번마 인더백이라 마필도 뭐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말인데, 일단은 뭐 이 마필도 뭐 직전에 보면은 또 선행 가서 들어온 마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앞선이 상당히 치열할 듯 보여지는 그런 구도 속에 저는 이제 선두권이 치열했을 때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복병만인데요. 바로 7번마 월드킥이라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21조 민정이 마방에서 이번 경주 두 마리를 꺼내놨습니다. 자, 4번 세러스란 마필과 7번 월드킥인데요. 공교롭게 두 마리의 또 마주도 같은 동일 마주가 되겠고요. 저는 월드킥이라 마필이 51.5 직전 대비 1kg 마이너스의 감량 부중이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유현명 기수가 사실 이 마필을 타고 11월 달에 이제 우승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종반 취입으로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직전 경주 4권에 올려놓고 직전에 선입에 붙었는데 종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400m 직전에 이제 좀 아쉬운 걸음을 남겼는데, 이번에 51.5의 트위스트 기수 올라가 있는 요 월드킥이 앞선이 치열했을 때 어떤 반사이익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이걸 좀 복병마 쪽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월드킥을 저는 이제 관심 마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팬텀 블레이드 그리고 9번 인더백, 여기에 이제 7번 월드킥의 복병,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10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승부니까요. 10경주 방송에서 시원하게 또 한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2월 10일 금요경마 추천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는 3경주 그리고 후반부 10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10경주 한 배 탑시다. 1800m 국산 3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5번마 파워블레이드란 마필, 최근의 경주에서 뭐 상승세 구가 중인 마필이고, 뭐 연속 입상 구가 중인 파워블레이드가 뭐 당일날 최고의 인기마로 배당판에서 팔릴 겁니다. 이 마필에 붙이는 노림수 마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1번마 샘솟는 에너지란 마필이 최저 배당 막권으로 5번 1번이 깜빡이로 팔릴 것이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보렐리 한장, 지난 경주 3척에 머문 두 번의 경주 연속 3척입니다. 보렐리의 영광의 태풍이 역시 준대결 막권으로 팔리는 그런 구도인데, 자, 일단 뭐 강축에 저배당이 없다라는 경마장 속설이 있습니다. 5번마 파워블레이드, 어차피 축마가 서 있기 때문에 축에 붙이는 노림수 짭짤한 중배당 막권 한 방을 일단 때릴 생각이고, 자, 이번 경주에서 일단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주 어떤 아쉬움 때문인지 훈련의 강도까지도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한 만큼 일단 이번 경주 자, 짭짤한 막권, 제가 생각하는 배당은 한 복승식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7배 한 방이면은 뭐 짭짤합니다. 돈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파워블레이드란 마필 강축으로 세워놓고 후차권을 공략하는데, 샘솟는 에너지도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은 안고 있지만 부담 능력이 증가가 됐고요. 자, 영광의 태풍이란 마필도 최근의 경주 56, 57, 이번에 다시 57로 직전보다 부중이 1kg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늘어난 부담 능력, 그리고 안쪽에 있는 샘솟는 에너지 마찬가지로 부중이 올라갔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노림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5번마 파워블레이드, 뭐 이마필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최근의 경주 워낙에 잘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어갈 마필로 인정하시고요. 자, 5회 부치는 한방 짭짤한 중배당 막권으로 한 방을 때리는 한배 탑시다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반부 3경주 한 방이고요. 그리고 10경주 한 배 탑시다입니다. 요거 잘 때려서 다음 11경주 마지막 경주 또 깔끔하게 마지막 경주 한 방 들어가니까, 자, 10경주 한 배 탑시다 시원하게 때릴 것을 약속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2등급 경주가 되겠고, 총 14마필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 경주는 지난번 1월 22일 날 붙었던 상대들이 한 5마리 정도가 다시 만났습니다. 특히나 그때 1, 2, 3착을 왔던 말들이
이제 그때 최강 불패하고 인디언 스타 타피 포인트고 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적임 김용근이기 때문에 역시나 1번마 인디언 스타가 아마 종합지를 보니까 올 머리통으로 일단 잡혀 있어서 아마 이를 놓고 쭉 돌아갈 것 같은 그림인데요. 당연히 뭐 인디언 스타가 지난번에 코차였기 때문에 아쉬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도 대비로 좀 메리트 있는 게 2번마 신흥고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오경환 기수가 올라가는데요. 연이어서 앞에 가서 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깨졌던 경주 자체가 외산마들과의 경주 MD 1600m에서 레이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신흥고수가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전 경주를 봤을 때는 53회 박재희 기수의 안장으로 선입으로 따라와서도 능력을 검증받았던 마필이고 특히나 오경환 기수하고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말이 주폭 위주로 뛰다가 마지막에 발을 못 바꾸면서 딱 그만큼 계속 졌는데 요런 거 뽑아내는 거는 김어수 기수처럼 차측되는 스타일보다는 마지막에 고삐로 누르고 버티는 힘이 좋은 기수가 바로 오경환인데 오경환의 2번 게이트라면 굳이 인디언 스타하고 싸우는 그림이 아니라 인디언 스타를 보내놓고 그 외측을 쭉 감아 돌고 버티더라도 52에 1200 충분히 메리트 있는 노림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어수 기수가 뭐 선두권을 빵 하고 뛰어나갔는데 네. 중반에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오경환 기수 안정이고요. 거리를 1600 뛰다가 1200으로 내려왔고 안쪽 게이트다.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앞에 가는 그림을 또 그려볼 수가 있겠고, 이게 마지막 경주 보니까 제가 이제 종합지를 저는 잘 안 보는데 종합지 보니까 그 1번 인디언 스타가 상당히 많이 거의 뭐 인기 순위 1위로 뭐 딱 올머리죠, 올머리 잡혀 있어요. 네, 거의 올머리 잡혀있네요. 그 정도인가요? 인디언 스타가 1번 게이트 김용근? 뭐 저도 뭐 1번을 제일 앞에다 놓기는 했는데 제가 오드마 먼저 볼 때 1을 앞에 안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을 앞에다 놓긴 했는데 이거는 저거 같아요. 그 기수가 바뀌어서 저는 1을 앞에다 놨거든요.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직전에 뭐 선행 가서 이 조현 기수가 뭐 군더더기 없이 탔는데 라스트에 좀 더 강력하게 좀 몰아줬으면 차이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2차까지는 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쪽 1번만 인디언 스타를 가장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4번만 최강불패를 앞에다 놨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세 번째 원정일이가 오드마번 잡을 때 세 번째에다가 놓은 9번만 에이스 촌복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몰랐습니까? 1, 4, 9 이렇게 순서입니다. 네. 9번만 에이스 촌복이 휴양 갔다 와서 잘 뛰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좋아진 걸음을 보여줬고 자 입장을 했던 뭐 물론 불량주력이었긴 했습니다. 1000m로 58초에 끊어섰던 단거리에서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당히 좀 잘 발휘해주는 자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1400이었죠. 57.5km에 최고 부중을 달고 꼴찌로 왔는데 이번 경주는 거리를 줄였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지난 경주보다 또 100g, 500g 또 올라서 58kg의 맥심 상당히 무거운 등짐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경주를 잘 보시면 앞에 가는 마필들이 지난 경주처럼 최강불패 타피포인트 인디언 스타처럼 경합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기려고 탄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선행 경합이라고 한다면 단거리에서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9번마 에이스 천복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도록.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렸습니다. 네. 완전히 뭐 꼴등했네요. 꼴등. 네 그렇죠. 보렐리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요. 그래 에이스 천복 58이 역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58 과연 그 부담 중량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왔을 때가 보니까 51, 52예요. 그렇죠? 58의 부담 중량이 역시 좀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 한번 요거 에이스 천복 이것도 뭐 아마 이제 당일날 인기들은 좀 밀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복병마로서의 어떤 값어치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그 마지막 경주에 1번 인디언 스타를 이제 중심에 놓고 후차권이 쭉 팔릴 겁니다. 말씀한 것처럼 신흥고수가 또 이제 이변을 낼 수 있겠고 여기에 인기 많은 이제 4번 최강불패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뭐 5번, 10번 이렇게 이제 배당판이 흘러가는데 저도 보병마 한 마리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1번 인디언 스타와 한 집입니다. 바로 박재희 기수 안장의 미라클 킹인데 제가 오늘 쭉 보니까 이 박재희에게 좀 아사무사물 말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인기 순위는 뭐 한 4위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잡혀 있으면서 들어오면 뭐 중배당, 배당이고. 그렇죠? 들어오면 뭐 대가리에 붙여서
10배, 15배 이런 거 짭짤한 거. 대가리까지 부러지면 이제 고민 네. 아니고. 박재희 기수가 좀 금요일 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 미라클 킹이나 마필도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 뭐 민재봉 마법에서 2마리가 나왔고 또 같이 출전한 인디언스타가 강력한 인기 1위를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인기에 대해서 좀 덜 주목받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요 미라클 킹도 외곽에서 빠르게 선입감만 부터만 준다면은 충분히 뭐 여기서는 한번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전 미라클 킹 요거를 일단은 보편권 배당마 쪽에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워블릿이란 마필도 앞선이 좀 치열했을 때 어떤 한 발은 가능한 말인데 여하튼 마지막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1번 축으로 들어와서 뭐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마필은 보편권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마필 위주로 해서 2번만 신흥고수 9번만 에이스천버 그리고 12번 자 미라클킹 이렇게 한번 배당 쪽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맞춰가지고 네. 인기와 잘 조합하는 그런 막건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합니다. 오늘 좀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딱 3마리만 말씀드리다가 그쵸. 이제 이번 방송부터는 조금 더 배당마들까지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려고 조금 더 한 마리씩 더 네. 체크해 주셨죠. 저희가 이제 그 삼복승이나 승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삼복승을 잘 안 했는데 삼복이 또 의외로 그 걸리면은 짭짤해요. 들어오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들이 원하는 거니까 또 저희가 따라가요. 저희가 옛날 복승식 했었어도 팬들이 삼복식을 원한다 하면 저희도 그걸 또 따라가는 게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보통 하루에 한 2, 300 이렇게 경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뭐 2, 300 갖고 와가지고 뭐 이거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5장씩 뭐 3장 보통 3장 5장 이렇게 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사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도 경마가 까다롭게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거밖에 없다 다 때려 박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도 경마가 무섭다는 걸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 삼복승이 의외로 또 배당이 좋으니까 뭐 소액으로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쭉 긁어도 걸리면은 그냥 뭐 50배 100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죠. 구멍수가 좀 있어도 그렇죠. 맞추면 돈 된다는 제가 거. 요즘 문자에다가는 이제 삼복승 배당마를 항상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ARS도 이제 여기서는 배당마가 이거니까 요거 놓고 삼복승 말씀드린 인기마들을 한번 거꾸로 한번 공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삼복승 승식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차츰차츰 방송에서 배당마를 잘 언급드려가지고 삼복승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 경마였고요. 저희는 토요, 일요 그리고 부산 교차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